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신한옥 신축주택의 구들방 시공 현장을 보면서 생각나는 이야기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작등의 땔감을 아궁이에 넣고 불을 지펴서 그 열기로 구들방을 데우고 그 방 안에서 하룻밤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아마 다들 있을 겁니다. 요즘은 대부분 집을 지을 때 원집안에서 2자 이상 더 구워서 그 위에 기초바닥을 다지고 다시 아궁이 바닥과 개자리 바닥, 그 위에 개자리 뚝을 쌓아 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는 아궁이 바닥은 마당 높이보다가 각거나 조금 높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경상도 지방의 옛날 집터에는 아궁이 바닥이 마당 바닥보다 한자 또는 한자 반쯤 낮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바뀐 거죠. 아궁이 후렁이 벽은 수직으로 축조하고 불고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민간은 60에서 80도로, 궁궐은 70에서 80도로 경사지게 설치할 수 있다. 아궁이 후렁이의 크기는 설계 도서에 따르는데 민가에서는 고래 방향으로 300에서 600mm, 고래 방향으로 수직 방향 200에서 1000mm로 하고 궁궐의 경우에는 고래 방향으로 600에서 800mm, 고래 방향의 수직 방향은 400에서 900mm로 시공한다. 함실 벽면을 쌓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고막이 벽이 있고 함실 바닥도 보이는데 기초는 원집안을 손 달고 등으로 다져서 합니다. 오랫동안 불을 떼지 않을 경우에 아궁이 바닥에 습이 차고 불떼기를 할 때 그 습으로 인하여 불길이 깊이까지 빠르게 들어가지 못하고 머무르기 때문에 그 습을 몰아내기 위하여 30분 또는 1시간 시기에 불을 떼줘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 그거는 다 아궁이 바닥에 습, 그리고 고래바닥 개자리에 습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개자리벽은 보통 낮게는 8장 정도, 높게는 14장 이상, 20장까지도 쌓아 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40cm 이상이면 자재 낭비고 뭐 다른 게 있지, 실제로 습 처리해서 더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함실벽은 지금은 세로 쌓기를 주로 하는데 현장 상황에 따라서 가로 쌓기를 할 수도 있고 세로 쌓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고래바닥은 10cm 내외의 높이로 층다짐을 해서 올라갑니다. 10cm 내외로 흙을 깔고 그 다음에 발로 밟아가지고 전체를 고른 다음에 발로 자근자근 밟아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손 달고 등으로 다짐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람마나 콤팩터를 가지고 다져 올라갑니다. 더 좋죠. 근데 람마의 경우는 쌓아 올린 개자리 벽이나 함실 벽면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쿵쿵쿵 충격을 치잖아요. 그래서 층다짐을 하게 될 때 다짐할 때 각도가 40도에서 50도 이래 됩니다. 40도에서 50도 이렇게 다지면 양쪽으로 40도에서 50도 이런 식으로 같이 다져 나가는 거죠. 요래 다져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짐을 하더라도 벽면에 바삭 붙이지 말고 한 뼘 또는 30cm를 두고 옆에를 다져가 나가고 요 나머지 부분 한 뼘에서 30cm 되는 부분 요 손 달거나 컴팩트로 다지지 않는 부분은 발로 자근자근 밟아주게 되면은 그 다짐은 거의 100%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30cm 위에 옆에 치더라도 밑으로 내려가면서 45도 정도 같이 다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자리 벽면은 진흙을 바르고 그 진흙을 바를 때 진흙 반죽이 중요합니다. 흙의 종류와 구들 장인의 경험치에 따라서 재료 배합이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황토와 흙과 모래만 섞어서 배합을 합니다. 그게 가장 편하고 구하기 쉽고 그렇지만 제 경험에 보면은 황토 3회, 모래 9회, 물 2에 생석회 1 정도를 배합을 합니다. 누구라도 제가 공개한 배합비로 희석해서 써보다가 스스로 경험이 쌓이게 되면은 자신만의 배합재료와 배합비를 달리하여 진흙반죽을 만들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석회를 섞게 되면 이유는 구조내력과 구조강도가 높아져 가지고 하자 발생률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쥐나 잡벌레의 침투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층다짐이 중요합니다.
층가짐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최적 함수비에서 하여야 합니다. 층가짐을 하는 흙은 주변에서 구하기 지금 쉬운 그 흙 중에서 다짐발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층가짐을 고래바닥을 하는데 흙을 갖다가 좋은 거를 해가지고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안 그러면 다른 데서 가져다가 쓸 필요는 없습니다. 주위에 마사토든 진물에 섞인 흙이든 뭐든 간에 다짐발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흙을 구해다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래바닥은 습처리가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문화재 수리 기능자 온돌공 중에 한 분이 습처리를 하지 않고 구들 시공을 해주었다가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들 장인들은 흔히 이런 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이 바닥이 좋은 데만 하고 땅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지하 수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놔주고 떠나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지만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이분은 그때 마침 장마가 와가지고 그런 피해를 봤지 그렇지 않고 넘어갔더라면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건축주나 의뢰인으로 봐서는 굉장히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습처리는 그만큼 대충 할 수 없는 것이다. 완전하게 해야 된다. 원지방과 고래바닥이 통하여 연소 중에 발생한 습이 지하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이 옛날 우리나라 구들방의 기본입니다. 기본.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하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원지방과 고래바닥을 단절하고 있으므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소통을 시켜가지고 땅속으로 지하수로 스며들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유공간을 묻어가지고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하수위가 높아서 고래바닥에 영향을 주지 않게 집 주위에 깊은 배수로를 파가지고 지하수위를 낮춰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열은 위로 오르는 성질이 있다고 하지만 실증적 사례를 통해 보면 고래바닥의 습은 감열의 대상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뚜막 아궁이속 온도는 보통 450에서 600도까지 부뚜막이 있기 때문에 부뚜막은 아무리 온도가 올라가도 100도가 넘어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위에 솥이 걸렸고 안에 물이 들었기 때문에 물이 차있지 않으면 솥이 빵을 합니다. 녹아서. 근데 함실 아궁이의 경우는 아궁이 속의 연소 온도가 800도 내외이면서 구들장 바로 아래에서 방바닥 아래에서 불이 타니까 바로 훅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열 손실이 확 줄어들어가지고 장작 소모량, 장작 열 효율에 있어서 부뚜막 아궁이보다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축 주택을 지을 때 조리에 문제가 없다면 함실 아궁이를 권장을 합니다. 고래바닥 층가짐이 끝나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고래뚝을 쌓고 시금담을 쌓고 구들장을 올리고 부토를 넣고 순서대로 그렇게 시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구들이 완벽한 시방세대로 된 건 아니다. 그렇지만 시방세대로 해야 더 효율적이고 더 오래가고 더 따뜻하고 열 조율도 좋다. 구들 불도 잘 들고 그게 구들이 잘 나온 구들이잖아요. 잘 나온 구들은 시방서 내용을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된다. 시방서 내용을 알고 조금 벗어나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계자리의 크기도 구들장의 크기에 맞춰서 만들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가장 중요한 게 구들장이었거든요. 구들장을 구하기가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고 좋은 구들장은 여러 개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불목돌로 큰 걸 쓰거나 안 그러면은 출입이 잦은 곳에 큰 걸 쓰거나 아니면은 뒤에 계자리가 넓게 되면은 구들장이 다 안 걸리고 이래 2개를 놓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 하고 이런데 이제 주로 큰 거를 사용했죠. 구들장과 구들장 사이의 공간이 최소가 될 수 있게 꽉 조밀하여 시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들 시공에서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흙과 모래와 물 그리고 구들장 자재를 드러내고 그리고 다시 드러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폐자재를 드러내야 되겠죠. 원래 신축 같으면 드러낼 일은 없지만
뭐 높다면 드러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흙을 옮기고 소음만 하는 게 가장 힘든다. 그리고는 그 다음이 진흙 반죽하는 일이 힘들죠. 그리고 이제 벽 쌓고 진흙 바르기 마감을 하고, 그리고 구들장을 들어 올렸다가 나왔다 하고, 그리고 청다짐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고된 노동작업입니다. 안전과 가장 연관이 있는 것은 부토 넣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부토 넣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구들 넣는 방법은 구들장이 이 맞닿는 부분에 생기는 틈은 사층돌로 꽉 채우고 조밀하게 쳐야 돼요. 그리고 반죽을, 진흙 반죽을 이래 올리죠. 그거는 연기가 새지 말라고 올리는 게 이제 바르는 게 아니고 거미줄치기를 하는데, 사층돌에 거미줄치기 하잖아요. 거미줄치기는 연기가 새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층돌이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연기가 새지 않도록 잡아주는 건 부토입니다. 부토는 마른 모래나 안 그러면 마사토 섞인 부드러운 흙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꼭꼭꼭 밟아다니게 되면은 이게 마르고 젖으면서 이 젖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뭐 온도가 올라가나 내려가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클릭이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완전히 잡아주는 데는 이 부토가 완전히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토는 건조된 부드러운 흙이나 마사토 등으로 10에서 25cm 내외로 다져서 수평이 되도록 깔고 다짐을 합니다. 부토 위에 중간 정도 물기로 진흙반죽을 수평되게 초벌 바르게 하고 아궁이에 불을 떼가지고 2, 3일 정도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에 초벌을 바르게 한 것이 건조가 되면은 적당한 물기가 진흙반죽으로 수평지게 재벌 바르게 하고, 재벌 바르기 후에 불을 넣어가지고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에 마사토와 생석회를 섞어가지고 정벌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들 장인들은 초벌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따로 미장공을 불러가 한다든가, 아니면 건축주나 의뢰인이 직접 하시든가, 아니면 사람을 불러 하시든가,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구들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본 방송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